이 뽀얗고 통통한 몸매를 자랑하는 캐릭터, 어디서 뭐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어디서 한번 마주쳤던 것처럼 굉장히 낯이 익죠. 내가 차를 탄다거나 맛집 좀 찾아다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 워낙 생긴 이미지가 푸근하다 보니 어디 비만 클리닉 마스코트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름 아닌 이 캐릭터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타이어 회사의 로고이자 상징인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타이어보단 이 맛집 가이드로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프랑스에서 탄생해 최초로 분리형 타이어를 만들고 타이어 시장의 1인자로 자리잡은 브랜드 미쉐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교체형 타이어를 탄생시키고 거기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맛집 가이드로 활동 중인 미쉐린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이 미쉐린의 탄생은 프랑스의 클레르몽페랑이라는 지역에서 고무공장을 운영하던 앙드레 미슐랭과 에드와르 미슐랭이라는 형제의 손에서 탄생하는데요. 그런데 미슐랭 형제가 처음부터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 좀 비슷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용 타이어를 만들다가 차량용 타이어를 개발하게 돼요. 그럼 어쩌다 고무공장을 운영하던 형제가 갑자기 타이어를 만들게 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형제 앞으로 찾아온 한 손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는 1889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형제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나는데, 일하는 중에 갑자기 웬 남자 하나가 온 건가 해서 보니 웬 자전거 하나를 가져와서는 자전거를 좀 수리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자세히 보니까 타이어가 터져서 교체를 해야 됐던 거죠. 그렇게 형제는 남자의 요청을 수락하고 타이어를 교체해주기로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미슐랭 형제는 이게 고생길의 시작이란 걸 전혀 몰랐었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만 해도 타이어가 지금처럼 간편하게 교체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타이어 자체를 휠에 접착제로 붙여서 사용했어요. 이런 형태의 타이어를 튜블러 타이어라고 하는데, 이 튜블러만의 장점이 확실히 있지만 타이어가 터져서 수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접착된 타이어를 떼내고 새 걸로 다시 붙여야 되는데, 붙였다고 끝도 아니에요. 접착제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퀴 자체를 교환해버리면 되는 프로 선수들이나 레이스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방식인데, 과거에는 이런 타이어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골치 아픈 방식 때문에 형제는 타이어 수리에만 장장 3시간이 넘게 걸렸고, 건조시키는 데는 또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냥 자전거집 가면 10분 안짝으로 뚝딱 끝나는 작업인데, 무슨 곰탕 끓이는 것 마냥 너무 오래 걸렸던 시절이죠. 그런데 다음날 자전거를 테스트하려고 마당에서 시승을 하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현타가 시게 온 형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체가 간편한 타이어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타이어 개발에 뛰어들게 되죠. 그렇게 형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딴 미쉐린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2년 후인 1891년에 분리가 가능한 현대식 타이어를 탄생시키는데, 이 새로운 타이어 덕분에 교체하는데 15분이면 뚝딱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발명품이 세상에 등장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으면 그냥 바로 창고행이었을 텐데, 형제의 노력에 하늘이 도운 건지 미쉐린이 업계 최고로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당시 사이클 선수였던 샤를 테롱이라는 선수가 미쉐린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프랑스의 파리와 브레스트라는 지역을 왕복하는 파리 브레스트 파리라는 무려 1200km짜리 장거리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거죠. 거기다 단순 우승이 아니라 당시 2등과 1등의 차이가 무려 8시간이나 났는데, 이렇게 타이어를 개발하자마자 엄청난 기록으로 데뷔한 미쉐린은 단번에 업계 최고가 됐고, 여러 프로 경기에서 미쉐린의 타이어가 선택받기 시작하죠. 사이클 경기 덕분에 유명해진 미쉐린은 타이어를 수출까지 하면서 덩치를 계속 키워갔는데요. 그러다 1895년에 미슐랭 형제는 자동차에도 이런 타이어를 사용하면 승차감도 좋고 운전할 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동차 산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곧장 자동차용 타이어 개발에 몰두하게 돼요. 그런데 자전거보다 훨씬 무거운 자동차를 얇은 타이어가 버텨내야 되다 보니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백 번의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어찌어찌 차량용 타이어가 개발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이클 때와는 다르게 테스트 겸 출전했던 자동차 경주에서는 미쉐린이 처참하게 깨지고 마는데요. 경기 중 타이어 파손만 22번에 제한시간도 한참이나 넘겨서 꼴등으로 완주하게 되죠. 그래도 이 경주를 통해서 얻은 게 1도 없진 않았는데요. 타이어가 수십 번 파손되는 와중에도 타이어만큼은 그 누구보다 신속 정확하게 교체하다 보니 이것만으로도 타이어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덕분에 경기가 끝난 뒤에도 여러 제조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면서 자동차 타이어 사업을 쭉 이어가게 되죠. 덕분에 매년 발전된 모습의 타이어를 공개하면서 타이어 역사에 길이 남은 업적도 이뤄내는데요. 타이어가 터져도 일정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를 1934년에 탄생시키고, 또 타이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레이디얼 타이어를 상용화시키죠. 여기서 레이디얼 타이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타이어는 외부의 트레드와 타이어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스 코드, 그리고 타이어의 옆면인 사이드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 카카스 코드가 타이어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배열된 타이어를 레이디얼 타이어라고 해요. 이와 반대인 타이어를 바이어스 타이어라 부르고요. 미쉐린이 이 레이디얼 타이어를 출시하기 전만 하더라도 모든 타이어가 이 바이어스 타이어였는데, 바이어스가 레이디얼보다는 부드럽지만 변형이 쉽게 되고
마모가 빨리 되는 등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미쉐린에서 레이디얼 타이어를 상용화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고 지금은 일부 대형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승용차가 레이디얼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죠. 덕분에 미쉐린은 1951년에 열렸던 르망과 1973년 랠리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고 세계 최대의 타이어 회사로 성장해요. 그런데 미쉐린이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일궈내고 최고의 타이어를 만들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타이어 회사 미쉐린보다는 이 캐릭터가 더 익숙할 텐데요. 보통 미쉐린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친구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비벤덤이란 이름이죠. 이 비벤덤이 미쉐린의 심볼로 사용된 건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1898년부터인데요. 사실 초기 구상은 4년 전인 1894년에 프랑스의 리옹이란 지역에서 열렸던 한 박람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미슐랭 형제가 이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에두아르가 수북하게 쌓인 타이어 더미를 보고는 앙드레에게 "저 계속 보고 있으니까 팔만 갖다 붙이면 사람 같지 않아? 라고 물어봤는데 앙드레는 "뭐 그런 거 같네" 라면서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었는데 에두아르가 했던 말이 훗날 미쉐린의 로고가 탄생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탄생은 4년의 시간이 지난 뒤 앙드레가 오갈롭이라는 필명의 만화가 마리우스 로시옹을 만나게 되면서 타이어 인간 비벤덤이 탄생한 건데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하마터면 빛을 보지도 못하고 폐기될 뻔했다가 운 좋게 미쉐린의 로고가 된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이 캐릭터의 초안이 미슐랭 형제를 만나기 전부터 독일의 한 맥주 회사를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갈롭의 디자인이 계속 퇴짜를 맞다가 미슐랭 형제의 눈에 띄면서 사용된 건데 초기에는 그냥 덩치 큰 남자가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미슐랭 형제는 이 캐릭터를 사람에서 타이어 더미로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오갈롭에게 의견을 내면서 마침내 미쉐린의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죠. 과거 형제가 봤던 타이어 더미가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초기 모습만 보면 이게 내가 아는 그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동심 파괴 수준인데 다행히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같은 통통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를 거치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로고도 생기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타이어까지 만들면서 거침없이 성장하는 것 같은 미쉐린이었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타이어의 판매량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00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가 3000대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타이어가 장착되는 자동차의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미슐랭 형제는 언제가 됐든 반드시 한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형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는데요. 바로 자동차 여행을 촉진시켜서 자동차와 타이어의 판매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죠. 형제의 논리는 이런 건데 자동차 여행이 유행하면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거고 그럼 덤으로 타이어까지 많이 팔리게 되고 거기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생기면 타이어도 자주 교체할 테니 자연스럽게 타이어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맛집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예요. 처음엔 맛집을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자동차 정비법이나 지도 그리고 주유소 위치 같은 운전자를 위한 정보만 담은 그런 책자였는데 그렇게 형제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첫 번째 버전의 미쉐린 가이드는 무려 35,000부가 배포되는데 무려 20년 동안 공짜로 제공되면서 운전자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이 됐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공짜다 보니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나면 그냥 휙 하고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무료로 배포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어느 날 앙드레가 타이어 가게를 방문했다가 이 미쉐린 가이드가 작업대를 받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걸 보고 인간은 자신의 지불한 것에만 진정으로 존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유료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1922년부터 750프랑의 가이드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유료로 전환해도 사람들이 미쉐린 가이드를 많이 찾았는데요. 미쉐린 가이드에 실려있는 레스토랑 페이지가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레스토랑 섹션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미슐랭 형제는 직접 사람들을 고용해서 익명으로 음식점을 방문하고 평가하는 전담팀까지 꾸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전문 평가단까지 모집한 뒤로 1926년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쉐린 스타 제도가 도입되죠. 처음에는 별표 하나만 표시했다가 5년 뒤에 1개부터 3개까지 별표를 매기는 등급 시스템이 도입됐고 가이드의 표지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별 외에도 가성비 좋은 음식점을 나타내는 빅브루망이나 더 플레이트, 그린스타 같은 다양한 등급도 만들어지죠. 이 미쉐린 가이드의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가치가 상당한데요. 우선 선정되기도 어려운 게 평가원 모두에게 만장일치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 한번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별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평가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그 식당을 계속 평가하는데 만약 재료의 품질이 떨어졌다거나 맛이 안 좋아지는 등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얄짤없이 강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받았던 별을 다시 반납하거나 아예 받기를 거부하는 식당들도 몇몇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여행자들을 위한 맛집 가이드는 물론이고 본업인 타이어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쉐린은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면서 미래의 타이어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쉐린이 탄생시킬 타이어가 언제 우리들 앞으로 나타날지 기대하게 만들어주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